지난 비디오 번호 S006 최소 좌승법에 의한 커브 피팅 파트 1에서는 선형함수의 커브 피팅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비디오는 최소 좌승법에 의한 커브 피팅 파트 2로서 비선형 함수를 선형화시켜서 최소 좌승법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할 비선형 함수는 지수함수와 풀리의 급수입니다. 비선형 함수의 선형화에 의한 최소 좌승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의 순서는 먼저 지수함수에서 선형화를 위한 로그함수 적용과 최소 좌승법의 적용과 원래 계수의 계산을 설명하고 이어서 풀리의 함수에서 데이터 분포를 분석하는 방법, 데이터 분포와 삼각함수의 선택 방법, 최소 좌승법의 적용과 결과를 검증하는 방법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비디오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답을 바로 맞추실 수 있습니다. 좌측의 파형에 맞는 풀리의 급수는 어떤 것일까요? 다음 식들에 포함된 모든 개수는 제로가 아닙니다. 한 개의 정답을 골라보십시오. 사인 함수를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코사인 함수를 선택해야 할까요? 1번에서 4번까지는 평균값이 제로이고 5번과 6번의 평균값은 3입니다. 파형의 형상을 이해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수함수가 선형함수는 아니지만 선형화시키면 커브 피팅을 위한 최소 좌승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댐핑이 없는 1자유도계의 진동은 식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1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우상 그림과 같이 크기가 일정한 사인 파형이 됩니다. 식1의 진동계에서 댐핑이 추가되면 자유도가 1인 계의 댐핑 진동을 식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2는 자유도가 1이고 댐핑이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시간 x에 따라 변하는 진동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진동의 크기는 변이도 될 수 있고 속도도 될 수 있고 또한 가속도도 될 수 있습니다. 식2는 지수함수와 삼각함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우화 그림의 파란 곡선으로 나타납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피크를 우상의 그림과 같이 연결하면 식3이 되며 녹색 곡선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3의 녹색 곡선은 식2의 계수 a와 지수 부분을 곱한 값입니다. a를 c1이라 하고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을 c2라고 하면 지수 함수를 선형화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의 유도 과정은 다음에 출시될 진동 소음 비디오에서 다루고 이번 비디오에서는 C1과 C2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함수를 선형화시키는 방법은 로그 함수를 이용하여 지수 부문을 계수의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4와 같은 지수 함수를 선형화시켜 보겠습니다. 식4의 양변에 자연 로그를 취하면 식5가 됩니다. 식5의 자연 로그 y를 z로, 자연 로그 c1을 c3, 마이너스 c2를 c4로 치환하면 식6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로축의 로그 스케일로 자연 로그 y를 나타내면 우하 그림과 같이 식5를 선형 형태의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6은 선형 형태이므로 최소 좌승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 좌승법을 적용하여 C3 그리고 C4를 구한 다음 식7, 식8 그리고 식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들 값으로부터 C1, C2를 구하면 됩니다. 지수 함수의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의 측정 데이터는 좌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4개의 세트입니다.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좌상의 그래프와 같습니다. 시스템 함수는 식4로 표현되며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시스템 함수를 선형화시키기 위하여 양변에 자연 로그를 취하면 오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연 로그 y를 z라 하고 자연 로그 c1을 c3 그리고 마이너스 c2를 c4라고 하면 식5를 식6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6은 선형 형태이므로 앞서 구한 최소 좌승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변에 자연 로그를 취하였으므로 식6의 종속 변수 z는 자연 로그 y이며 우측표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형 형태의 시스템 함수에 맞게 데이터를 변환합니다. 데이터 y의 자연 로그를 취한 식 6의 z값을 좌측표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함수식 6에 대한 리시듀얼식은 식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시듀얼의 제곱 함수는 식 1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식 11을 미지의 개수 C4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12식을, C3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식 13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 11을 정리하면 식 14을, 식 13을 정리하면 식 15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 두 개의 식 14와 15를 풀어서 두 개의 개수 C3와 C4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식 14와 식 15는 노멀 이퀘이션을 나타냅니다. 좌상에 나타낸 표의 값들을 이용하여 식 14와 식 15의 시그마 함수를 계산하면 식 16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 16의 결과를 식 14와 식 15에 대입하고 정리하면 노멀 이퀘이션 식 17과 식 18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 두 개의 노멀 이퀘이션으로부터 개수 C3와 C4를 식 19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식 19의 C3와 C4를 식 6에 대입하고 정리하면 식 20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함수식 20은 원래 시스템 함수의 자연 로그를 취한 결과이므로 수학적인 계산 과정을 통하여 식 19에 나타낸 개수 C3와 C4를 원래의 개수 C1과 C2로 환산해 주어야 합니다. C3와 C4를 식 19로 구하였고 이로부터 선형 시스템 함수를 식 20과 같이 구하였습니다. 식 19의 C3와 C4로부터 사식의 C1과 C2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식 8의 C3를 대입하면 식 21과 같이 C1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식 9의 C4를 대입하면 식 22와 같이 C2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좌승법에 의한 커브 피팅의 최종 결과 시스템 함수는 식 21의 C1과 식 22의 C2를 식 4에 대입하여 식 2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23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결과인 시스템 함수입니다. 시스템 함수가 비선형식이지만 우리는 양변의 자연 로그를 취하여 최소 좌승법을 사용할 수 있었고 비선형 함수에 대한 시스템 함수를 구하였습니다. 앞서의 예제에 대해서 매트릭스식을 사용해도 마찬가지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연 로그를 취하여 선형 형태로 변환시키는 과정까지는 똑같습니다. 다음에 앞서의 식 6을 fx 함수의 형태로 바꾸면 식 24가 됩니다. 따라서 fx 함수를 식 25와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선 비디오 H0065에서 구한 노멀 이퀘이션식 26의 C 매트릭스는 식 27으로 나타낼 수 있고 Z 매트릭스는 식 28로, F 매트릭스는 식 29로, FT 매트릭스는 식 30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식 27에서 30까지 4개의 식을 모두 26식에 대입하고 미지의 개수 C3와 C4를 구하면 선형 시스템 함수식 20을 구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매트릭스를 사용하지 않고 구한 결과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시스템 함수가 주기 함수의 경우에 최소 좌승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기 함수는 주기적으로 똑같은 형상이 반복되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 위쪽 그림은 사각파형의 주기 함수를 나타내고 아래쪽 그림은 톱니파형의 주기 함수를 나타냅니다. 두 개의 함수 모두 한 주기의 기본 파형은 0에서 p까지 혹은 p에서 2p까지 혹은 2p에서 3p까지로 나타낼 수 있으며 모두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기함수는 삼각함수, 즉 트리고노메트릭 시스템입니다. 사인과 코사인 함수의 기본 주기는 2파이입니다. 파란색으로 나타낸 사인 x의 그래프는 2파이의 주기를 갖습니다. 황색으로 나타낸 사인 2x의 그래프는 파이의 주기를 갖고 회색으로 나타낸 사인 4x는 파이 나누기 2의 주기를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파란색으로 나타낸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이 파이의 주기를 갖습니다. 황색으로 나타낸 코사인 2x의 그래프는 파이의 주기를 갖고 회색으로 나타낸 코사인 4x는 파이 나누기 2의 주기를 갖습니다. 베리어블 x의 상수값이 커질수록 주기는 작아집니다. 앞에서 살펴본 사각파형이나 톱날파형이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면 주기함수입니다. 맨 위 그림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주기피를 갖는 주기함수를 나타냅니다. 맨 위에 나타낸 임의의 형상을 반복하는 함수도 주기함수이고 가운데 그림에 쌓인 함수와 맨 아래 그림의 코사인 함수 또한 주기 2파이를 갖는 주기함수입니다. 모든 주기함수는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를 풀리의 급수라고 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든 주기함수는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식 32와 같습니다. 식 32를 풀리의 급수라고 합니다. 식 32에서 상수 a0, an, 그리고 bn을 풀리의 상수라고 합니다. 상수 a0는 식 33으로 구할 수 있고 코사인 함수의 상수값 an은 식 34로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인 함수의 상수값 bn은 식 35로 구할 수 있습니다. 풀리의 상수값을 계산하는 식 33, 식 34 그리고 식 35를 오일러 포뮬러라고 합니다. 앞서 설명한 오일러 포뮬러는 삼각함수의 오울속 오넬리트 성질을 이용하여 유도할 수 있습니다. 삼각함수 시스템은 식 36으로 나타낸 각각의 사인과 코사인의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식 36에 나타낸 임의의 두 요소를 임의로 선택합니다. 같은 요소를 두 번 선택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선택한 두 개의 함수를 서로 곱한 결과를 임의의 한 주기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두 요소가 똑같은 함수이고 m과 n이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제로가 됩니다. 이들 적분값이 제로가 되는 경우를 정리하면 식 37, 식 38, 그리고 식 39와 같은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적분 구간은 임의로 한 주기만큼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타낸 바와 같이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 정할 수 있고 3파이에서 5파이까지 정할 수도 있습니다. 삼각함수의 오울속 오넬리트는 식 37, 식 38 그리고 식 39로 나타낸 바와 같이 식 36에서 임의의 두 개의 요소를 서로 곱한 결과를 한 주기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같은 삼각함수 요소를 두 번 선택해서 서로 곱한 경우, 즉 m과 n이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제로라는 것입니다. 이는 삼각함수의 곱을 합으로 바꾸는 공식을 사용하여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분 구간에 대하여 그래프를 그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식으로 증명하는 방법은 많은 교과서에 나와 있으므로 여기서는 적분 구간의 그래프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식 36으로 나타낸 트리고노메트릭 시스템에서 임의의 코사인 함수 두 개를 골랐는데 이들이 각각 좌상 그림 코사인 x와 좌 그림 코사인 2x라고 하겠습니다. 이들 두 개의 함수 y1과 y2를 곱한 후 결과 함수를 fx라고 하겠습니다. fx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우측 그림과 같이 됩니다. 이 그래프는 x 이퀄 파이 축에 대해서 대칭이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적분 결과는 제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같은 색깔을 갖는 면적은 서로 동일하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적분 결과는 제로입니다. 즉 빨간색은 빨간색 길이, 녹색은 녹색 길이, 까만색은 까만색 길이, 황색은 황색 길이 면적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적분 결과가 제로 값을 갖는 것입니다. 트리고노메트릭 시스템에서 어떤 코사인 함수를 골라도 x 앞의 상수가 서로 다르면 적분 결과는 제로입니다. 다음에 식 36으로 나타낸 트리고노메트릭 시스템에서 임의에 쌓인 함수 두 개를 골라보겠습니다. 이들 각각은 좌상 그림, 사인 x와 좌하 그림, 사인 2x입니다. 이들 두 개의 함수 y1과 y2를 곱한 후 결과 함수를 fx라고 하겠습니다.
fx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우측 그림과 같이 됩니다. 이 그래프는 x 이퀄 파이 축에 대해서 대칭이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적분 결과는 제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같은 색깔을 갖는 면적은 서로 동일하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적분 결과는 제로입니다. 즉 빨간색은 빨간색 길이, 녹색은 녹색 길이, 면적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적분 결과가 제로 값을 갖는 것입니다. 트리고노메트릭 시스템에서 어떤 사인 함수를 골라도 x 앞의 상수가 서로 다르면 적분 결과는 제로입니다. 이번에는 식 36으로 나타낸 트리고노메트릭 시스템에서 임의의 코사인 함수 한 개와 임의의 사인 함수 한 개를 골라보겠습니다. 이들 각각은 좌상 그림 코사인 x와 좌 그림 사인 x입니다. 이들 두 개의 함수 y1과 y2를 곱한 후 결과 함수를 fx라고 하겠습니다. fx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우측 그림과 같이 됩니다. 이 그래프는 x 이퀄 파이 축에 대해서 비대칭이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적분 결과는 제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같은 색깔을 갖는 면적은 서로 동일하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적분 결과는 제로입니다. 즉 빨간색은 빨간색 길이, 녹색은 녹색 길이, 면적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적분 결과가 제로 값을 갖는 것입니다. 트리고노메트릭 시스템에서 어떤 함수를 골라도 한 개가 코사인 함수이고 다른 한 개가 사인 함수이면 적분 결과는 제로입니다. 이번에는 식 36으로 나타낸 트리고노메트릭 시스템에서 똑같은 코사인 함수 두 개를 골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각각 좌상 그림 코사인 x와 좌하 그림 코사인 x입니다. 이들 두 개의 함수 y1과 y2를 곱한 후 결과 함수를 fx라고 하겠습니다. fx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우측 그림과 같이 됩니다. 이 그래프는 x 이퀄 파이 축에 대해서 대칭이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적분 결과는 제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모든 그래프선은 x축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적분 결과는 제로가 아닙니다. 트리고노메트릭 시스템에서 어떤 함수를 골라도 두 개의 함수가 완전히 똑같으면 적분 결과는 제로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식 36으로 나타낸 트리고노메트릭 시스템에서 똑같은 사인 함수 두 개를 골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각각 좌상 그림 사인 x와 좌 그림 사인 x라고 하겠습니다. 이들 두 개의 함수 y1과 y2를 곱한 후 결과 함수를 fx라고 하겠습니다. fx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우측 그림과 같이 됩니다. 이 그래프는 x 이퀄 파이 축에 대해서 대칭이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적분 결과는 제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모든 그래프선은 x축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적분 결과는 제로가 아닙니다. 트리고노메트릭 시스템에서 어떤 함수를 골라도 두 개의 함수가 완전히 똑같으면 적분 결과는 제로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수식을 사용하여 오일러 포뮬러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식 33으로 나타낸 오일러 포뮬러의 상수 A0의 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앞서의 식 32의 양변을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 적분하면 식 4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그마 함수와 적분 함수를 다시 정리하면 식 41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 41에서 코사인 nx를 적분하면 우상의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한 주기 n분의 2파이를 적분한 값이 제로이므로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 적분한 값도 역시 제로입니다. 또한 사인 x를 적분하면 우하의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한 주기 n분의 2파이를 적분한 값이 제로이므로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 적분한 값도 역시 제로입니다. 따라서 시그마 함수 항이 모두 없어지고 식 40의 우변 적분 값은 2파이 a0가 됩니다. 식 41을 정리하면 a0를 식 3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분리의 급수에서 a0는 평균 값을 나타냅니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평균값 A0가 0일 때는 파란색 그래프 사인 nx입니다. 평균값 A0가 0가 아닌 3일 때는 빨간색 그래프 3 플러스 사인 nx가 되고 평균값 A0가 마이너스 3일 때는 녹색 그래프 마이너스 3 플러스 사인 nx가 됩니다. 다음으로 코사인 함수의 계수인 an에 대한 오일러 포뮬러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앞서 구한 32식의 양변에 코사인 mx를 곱하고 양변을 각각 적분하면 식 43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 43의 적분 함수와 시그마 함수를 정리하면 식 4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44에서 우변 첫 번째 항인 코사인의 적분항은 m이 양의 정수이므로 제로입니다. 시스마 함수의 첫 번째 적분항인 코사인 함수의 곱의 적분값은 n과 m이 같은 값을 갖지 않으면 우상 그림과 같이 제로이고 같은 값을 가지면 우와 그림과 같이 제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n과 m이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없어집니다. 시그마 함수의 두 번째 적분항인 사인과 코사인의 곱은 n과 m이 같든 다르든 모두 제로이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따라서 시그마 함수의 첫 번째 항에서 m과 n이 같은 경우만 남고 모두 없어집니다. 이를 적분해서 정리하면 식 45로 나타낼 수 있으며 an에 대해서 정리하면 an에 대한 오일러 포뮬러 식 34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인 함수의 계수인 bn에 대한 오일러 포뮬러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앞서 구한 32식의 양변의 사인 mx를 곱하고 양변을 각각 적분하면 식 46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 46의 적분 함수와 시그마 함수를 정리하면 식 47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47에서 우변 첫 번째 항인 사인의 적분항은 m이 양의 정수이므로 제로입니다. 시그마 함수의 첫 번째 적분항인 사인과 코사인의 곱은 n과 m이 같든 다르든 모두 제로이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시스마 함수의 두 번째 적분항인 사인 함수의 곱의 적분값은 n과 m이 같은 값을 갖지 않으면 우상 그림과 같이 제로이고 같은 값을 가지면 우하 그림과 같이 제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n과 m이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없어집니다. 따라서 시그마 함수의 두 번째 항에서 m과 n이 같은 경우만 남고 모두 없어집니다. 이를 적분해서 정리하면 식 48로 나타낼 수 있으며 ben에 대해서 정리하면 ben에 대한 오일러 포뮬러 식 35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풀리의 급수는 기본 주기가 2파이인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생활에서 만나는 주기는 2파이가 아니고 임의의 값을 갖습니다. 현악기의 줄이나 타악기의 줄 혹은 표면은 2파이가 아니고 주어진 길이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주기가 2파이가 아닌 임의의 주기를 갖는 함수를 삼각함수 형태로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 파이를 갖는 풀리의 급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 32로 나타낼 수 있고 32식에서 개수들의 오일러 포뮬러는 식 33, 34 그리고 35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기 2파이 대신에 임의의 주기 2l을 갖는 주기함수를 풀리의 급수로 나타내면 식 49와 같습니다. 풀리의 상수 A0, AN, 그리고 B에 대한 오일러 포뮬러는 식 50, 식 51 그리고 식 5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악기의 길이를 삼각함수로 모델링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올린의 경우에 바이올린 현의 길이는 LV이고 주기는 2LV입니다. 탬버린의 경우에는 표현의 지름이 LT이고 주기는 2LT입니다. 이들 악기의 경우에 주기의 반절인 LV와 LT를 사용하여 현이나 표면의 움직임 즉 진동을 삼각함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현이나 표면의 길이나 면적이 작고 줄과 표면의 장력이 클수록 초당 진동수가 커지고 음의 높이가 올라갑니다. 임의의 주기 2l을 갖는 주기 함수를 삼각함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의의 주기를 2l이라고 하면 삼각함수의 주기가 2파이이기 때문에 파이에 대응하는 값은 주기의 반값인 l입니다.
따라서 임의의 주기가 이 L인 주기함수는 식 5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53에서 x가 L이면 함수 값은 sin 파이가 되고 x가 2L이면 sin 2파이, x가 3L이면 sin 3파이, x가 4L이면 sin 4파이가 됩니다. 풀리의 급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파형을 풀리의 급수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림의 사각파형을 식으로 표현하면 식 5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부터 사각파형의 주기는 사이고 직관적으로 평균값은 1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풀리의 급수에서 A0는 평균값을 나타내므로 A0의 값은 1입니다. 또한 그림의 사각파형은 fx축에 대해서, 즉 x=0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삼각함수에서 x=0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는 코사인 함수이므로 풀리의 급수는 사인 급수 없이 코사인 급수로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각파형의 식 54를 오일러 포뮬러식 50, 51 및 52에 대입하여 A0, AN, BEN을 구하면 식 55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들의 계산 과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일러 포뮬러식 50을 이용하여 A0를 구해보겠습니다. 사각파형의 주기는 사이고 L은 주기의 반절이므로 L 값은 2입니다. 식 54의 fx 함수 값을 식 50에 대입하여 구간별로 적분식을 계산하면 식 56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 56의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값은 0이고 두 번째 항을 적분하면 식 57의 적분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0의 값은 식 5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적분값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오일러 포뮬러식 51을 이용하여 AN을 구해보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사각파형의 주기는 사이고 L은 주기의 반절이므로 2입니다. 식 54의 fx 함수 값을 식 51에 대입하여 구간별로 적분식을 계산하면 식 59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 59의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값은 0이고 두 번째 항을 적분하면 식 60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적분값 AN을 얻을 수 있고 이 값이 곧 코사인 급수의 상수값입니다. 식 60의 n에 1, 2, 3, 4, 5 등의 값을 차례로 대입하면 식 61과 같이 AN 값을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n이 짝수일 경우에 개수 AN 값은 모두 0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일러 포뮬러식 50을 이용하여 BN을 구해보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사각파형의 주기는 사이고 L은 주기의 반절이므로 2입니다. 식 54의 fx 함수 값을 식 52에 대입하여 구간별로 적분식을 나타내면 식 61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 62의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값은 0이고 두 번째 항을 적분하면 식 6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적분값 0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 6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모든 양의 정수 n 값에 대해서 BN은 0이고 결과적으로 사인 급수는 모두 없어집니다. 지금까지 구한 식 58의 A0, 식 61의 AN, 그리고 식 64의 BN을 식 49에 모두 대입하면 사각파형에 대한 식 55의 풀리의 급수 FF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예측한 바와 같이 평균값이 1이므로 A0의 값이 1이고 fx=0의 축에 대해서 대칭이므로 사인 함수가 모두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식 55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식 55의 노란색으로 나타낸 첫 번째 항식 65와 두 번째 항식 66을 더하면 식 67이 되고 그림으로 나타내면 우측 그림의 파란색 그래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 그래프는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사각파형을 나타냅니다. 식 67의 FP2를 나타내는 파란색 그래프는 식 66의 코사인 함수의 1이 더해진 결과이므로
식 66의 코사인 함수가 세로충향의 방향으로 1만큼 수직 이동된 결과와 같습니다. 사각파형의 그래프와 차이가 크지만 대략 근사한 형상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풀리의 급수의 세 번째 항은 f3x로 식 68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68을 앞서 구한 식 67에 더하면 풀리의 급수식 55의 세 번째 항까지의 합 fp3를 식 69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식 69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우측 그림의 파란색 선이 됩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앞서 풀리의 급수 두 번째 항까지의 합 fp2에 대비하여 훨씬 근사하여 사각파형에 근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풀리의 급수의 전체적인 에러 값이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풀리의 급수의 네 번째 항은 f4x로 식 70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70을 앞서 구한 식 69에 더하면 풀리의 급수식 55의 네 번째 항까지의 합 fp4를 식 71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식 71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우측 그림의 파란색 선이 됩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앞서 풀리의 급수 세 번째 항까지의 합 fp3에 대비하여 훨씬 근사하여 사각파형에 근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풀리의 급수의 전체적인 에러 값이 풀리의 급수의 항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풀리의 급수의 다섯 번째 항은 f5x로 식 7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71을 앞서 구한 식 71에 더하면 풀리의 급수식 55의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 fp5를 식 73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식 73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우측 그림의 파란색 선이 됩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앞서 풀리의 급수 네 번째 항까지의 합 fp4에 대비하여 훨씬 근사하여 사각파형에 근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풀리의 급수의 전체적인 에러 값이 풀리의 급수의 항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풀리의 급수의 여섯 번째 항은 f6x로 식 7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74를 앞서 구한 식 73에 더하면 풀리의 급수식 55의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 fp6를 식 75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식 75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우측 그림의 파란색 선이 됩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앞서 풀리의 급수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 fp5에 대비하여 훨씬 근사하여 사각파형에 근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풀리의 급수의 전체적인 에러 값이 풀리의 급수의 항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본 주기와 기본 주파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주기는 풀리의 시리즈의 삼각함수 중 가장 큰 주기를 갖는 삼각함수의 주기이고, 기본 주파수는 풀리의 시리즈의 삼각함수 중 가장 작은 주파수를 갖는 삼각함수의 주파수입니다. 가장 큰 주기의 삼각함수와 가장 작은 주파수의 삼각함수는 동일한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의 기본 주기는 2파이이므로 식 55의 가장 큰 주기 함수로부터 풀리의 급수의 기본 주기를 식 55a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림의 경우에 기본 주기는 4입니다. 기본 주파수는 기본 주기의 역수이므로 0.25가 됩니다. 기본 주기와 주파수는 우상에 나타낸 바와 같이 푼다멘탈, 프리미티브, 베이직, 프라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대칭 사각파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x=0인 축의 대칭인 사각파형과 달리 우측 그림과 같은 사각파형은 fx=0인 축의 대칭이 아닙니다. 우측 그림의 검은색 사각파형은 빨간색으로 나타낸 사각파형이 세로축을 따라 1만큼 양의 방향으로 시프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으로부터 사각파형의 주기는 사이고 직관적으로 평균값은 1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빨간색의 사각파형은 오드 펑션으로 이를 풀리의 급수로 나타내면
입은 평션인 코사인 급수는 모두 없어지고 오드 펑션인 사인 급수만 남게 됩니다. 까만색 그래프는 빨간색 그래프에 1을 더한 값이므로 까만색 사각 파형에 대한 풀리의 급수는 식 77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평균값인 상수 1과 사인 급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77식의 A0, AN, 그리고 BN을 구하는 과정은 앞서 살펴본 대칭 사각 파형과 동일한 과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계산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일러 포뮬러식 50을 이용하여 A0를 구해보겠습니다. 사각 파형의 주기는 4이고 L은 주기의 반절이므로 L 값은 2입니다. 식 76의 fx 함수 값을 식 50에 대입하여 구간별로 적분식을 계산하면 식 78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 78의 첫 번째 항의 값은 0이고 두 번째 항을 적분하면 식 79의 적분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 80에 나타낸 바와 같이 A0의 값은 1입니다. 다음에 오일러 포뮬러식 51을 이용하여 AN을 구해보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사각 파형의 주기는 4이고 L은 주기의 반절이므로 2입니다. 식 76의 fx 함수 값을 식 51에 대입하여 구간별로 적분식을 계산하면 식 81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 81의 첫 번째 항의 값은 0이고 두 번째 항을 적분하면 식 8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적분값 0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 8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모든 양의 정수 n 값에 대해서 AN은 0이고 결과적으로 코사인 급수는 모두 없어집니다. 이번에는 오일러 포뮬러식 50을 이용하여 BN을 구해보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사각 파형의 주기는 4이고 L은 주기의 반절이므로 2입니다. 식 76의 fx 함수 값을 식 52에 대입하여 구간별로 적분식을 나타내면 식 84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 84의 첫 번째 항의 값은 0이고 두 번째 항을 적분하면 식 8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적분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 85의 n에 1, 2, 3, 4, 5 등의 값을 차례로 대입하면 식 86과 같이 풀리의 급수의 각 항의 개수 bn 값들을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n이 짝수일 경우에 개수 bn 값은 모두 0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한 식 80의 A0, 식 83의 AN, 그리고 식 86의 BN을 식 49에 모두 대입하면 사각 파형에 대한 식 77의 풀리의 급수 FF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예측한 바와 같이 평균값이 1이므로 A0의 값이 1이고 fx equal 0의 축에 대해서 비대칭이고 점 01에 대해서 점대칭이므로 최종 결과 식 77에서 코사인 함수가 모두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식 77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식 77의 노란색으로 나타낸 첫 번째 항, 식 87과 두 번째 항, 식 88을 더하면 식 89가 되고 그림으로 나타내면 우측 그림의 파란색 그래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 그래프는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사각 파형을 나타냅니다. 식 89의 fp2를 나타내는 파란색 그래프는 식 88의 코사인 함수의 1이 더해진 결과이므로 식 88의 코사인 함수가 세로축량의 방향으로 1만큼 수직 이동된 결과와 같습니다. 사각 파형의 그래프와 차이가 크지만 대략 근사한 형상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풀리의 급수의 세 번째 항은 f3x로 식 90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90을 앞서 구한 식 89에 더하면 풀리의 급수 식 77의 세 번째 항까지의 합 fp3를 식 91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식 91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우측 그림의 파란색 선이 됩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앞서 풀리의 급수 두 번째 항까지의 합 fp2에 대비하여
훨씬 근사하여 사각파형에 근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풀리의 급수의 전체적인 에러 값이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풀리의 급수의 네 번째 항은 f4x로 식 9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91을 앞서 구한 식 91에 더하면 풀리의 급수 식 77의 네 번째 항까지의 합 fp4를 식 93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식 93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우측 그림의 파란색 선이 됩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앞서 풀리의 급수 세 번째 항까지의 합 fp3에 대비하여 훨씬 근사하여 사각파형에 근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풀리의 급수의 전체적인 에러 값이 풀리의 급수의 항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풀리의 급수의 다섯 번째 항은 f5x로 식 9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94를 앞서 구한 식 93에 더하면 풀리의 급수식 77의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 fp5를 식 95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식 95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우측 그림의 파란색 선이 됩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앞서 풀리의 급수 네 번째 항까지의 합 fp4에 대비하여 훨씬 근사하여 사각파형에 근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풀리의 급수의 전체적인 에러 값이 풀리의 급수의 항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풀리의 급수의 여섯 번째 항은 f6x로 식 96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96을 앞서 구한 식 95에 더하면 풀리의 급수식 77의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 fp6를 식 97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식 97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우측 그림의 파란색 선이 됩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앞서 풀리의 급수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 fp5에 대비하여 훨씬 근사하여 사각파형에 근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풀리의 급수의 전체적인 에러 값이 풀리의 급수의 항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펑션과 오드 펑션이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함수의 평균값이 제로이고 fx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식 55a와 55b에서 평균값 항인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을 사용하여 사각파형을 식 99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fx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입은 펑션이라고 합니다. 입은 펑션에 대한 풀리의 급수를 구하면 모든 사인 급수는 제로가 되고 코사인 급수만 남게 됩니다. 입은 펑션이 수직으로 이동을 하는 모든 경우에도 풀리의 급수를 구하면 식 55a 및 55b와 같이 수직 이동에 대한 평균값을 나타내는 상수값과 코사인 급수만 남게 됩니다. 이상 살펴본 내용을 고려하면 데이터의 분포 형상으로부터 어떤 풀리의 급수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흑색 점은 데이터의 좌표를 나타냅니다. 여기 그림의 데이터 분포가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주기는 사이고 평균값은 대략 제로이며 fx축에 대해서 대칭 분포를 갖는 입은 펑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은 펑션에 대해서 풀리의 급수를 구하면 식 9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사인 급수는 모두 제로이고 코사인 급수만 남게 됩니다. 이때 풀리의 급수의 첫 번째 항은 식 100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림으로 나타내면 녹색 그래프의 형상을 갖는 코사인 함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왜 파이, 3파이, 5파이 등 홀수항만 있고 2파이, 4파이 등 짝수항이 빠졌을까요? 이를 노란색 음영 부분을 확대해서 그림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림의 노란색 음영 부분과 연두색 음영 부분은 각각 반절의 주기의 영역을 나타냅니다.
그림에서 흑색 점은 데이터의 좌표를 나타냅니다. 식100은 풀리의 급수의 첫 번째 항이고 식101은 풀리의 급수식 99에서 빠져있는 짝수항이며 식101은 풀리의 급수의 두 번째 홀수항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녹색으로 나타낸 첫 번째 코사인 함수가 입은 펑션이지만 반절의 주기 L의 영역에서 보면 점 10에 대해서 점대칭이므로 오드 펑션의 형상입니다. 데이터 분포도 점 10에 대해서 대략 점대칭 형상이기 때문에 반절의 주기에서 오드 펑션의 형상을 하고 있는 함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반절의 주기 영역에서 보면 y1과 y3는 점 10에 대해서 점대칭인 오드 펑션 형상이고 y2는 수직선 x = 1에 대해서 대칭인 입은 펑션의 형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반의 주기에서 입은 펑션의 형상을 하고 있는 y2는 오드 펑션의 형상을 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하여 기여도가 제로이기 때문에 식 99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오드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 103의 조건을 갖는 사각파형은 우상 그림의 흑색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사각파형은 평균값이 제로이며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고 식 104의 풀리의 급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인 함수를 오드 펑션이라고 합니다. 오드 펑션에 대한 풀리의 급수를 구하면 모든 코사인 급수는 제로가 되고 사인 급수만 남게 됩니다. 오드 펑션이 수직으로 이동을 하는 모든 경우에도 풀리의 급수를 구하면 식 77a 혹은 77b와 같이 수직 이동에 대한 상수값과 사인 급수만 남게 됩니다. 그림의 빨간색 그래프는 식 77a를 나타내며 식 104의 사각파형이 플러스 방향으로 1만큼 쉬프트된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식 104의 평균값 1이 추가된 결과와 같습니다. 또한 그림의 파란색 그래프는 식 77b를 나타내며 식 104의 사각파형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1만큼 쉬프트된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 경우에는 식 104에서 평균값 1을 뺀 결과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데이터의 분포 형상으로부터 어떤 풀리의 급수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흑색 점은 데이터의 좌표를 나타냅니다. 여기 그림의 데이터 분포가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주기는 사이고 평균값은 대략 제로이며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 분포를 갖는 오드 펑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드 펑션에 대해서 풀리의 급수를 구하면 식 10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코사인 급수는 모두 제로이고 사인 급수만 남게 됩니다. 이때 풀리의 급수의 첫 번째 항은 식 105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림으로 나타내면 녹색 그래프의 형상을 갖는 사인 함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왜 파이, 3파이, 5파이 등 홀수항만 있고 2파이, 4파이 등 짝수항이 빠졌을까요? 이를 노란색 음영 부분을 확대해서 그림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림의 노란색 음영 부분과 연두색 음영 부분은 각각 반절의 주기의 영역을 나타냅니다. 그림에서 흑색 점은 데이터의 좌표를 나타냅니다. 식 105는 풀리의 급수의 첫 번째 항이고 식 106은 풀리의 급수식 104에서 빠져있는 짝수항이며 식 107은 풀리의 급수의 두 번째 홀수항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사인 함수가 오드 펑션이지만 반절의 주기 L의 영역에서 보면 x = 1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므로 입은 펑션의 형상입니다. 데이터 분포도 x = 1의 직선에 대해서 대략 대칭 형상이기 때문에 반절의 주기에서 입은 펑션의 형상을 하고 있는 함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반절의 주기 영역에서 보면 y1과 y3는 x = 1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입은 펑션 형상이고 y2는 점 10에 대해서 점대칭인 오드 펑션의 형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반의 주기에서 오드 펑션의 형상을 하고 있는 y2는 입은 펑션의 형상을 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하여 기여도가 제로이기 때문에 식 104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풀리의 급수를 이해하였으므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표와 같이 측정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들 데이터를 가장 가깝게 지나가는 함수를 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먼저 우측 그림과 같이 데이터를 직교좌표계에 나타내 봅니다. 데이터의 형상으로부터 직관적으로 모든 데이터의 평균은 제로이고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고 4만큼의 주기로 반복하므로 주기가 쌓인 풀리에 쌓인 급수가 적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B2, B4 등의 짝수 쌓인 함수는 기여도가 없으므로 빼고 식 10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세 개 항에 쌓인 함수를 이용하여 주어진 측정 데이터를 가장 가깝게 지나가는 풀리에 쌓인 급수 B1, B3, B5를 구해보겠습니다. 설명의 편의성을 위하여 측정 데이터 중 노란색 음영 부문만을 사용하여 풀리의 급수의 개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여기 풀리의 급수에 의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미지수는 식 108의 B1, B3, B5의 3개입니다. 식 109을 참조하여 F1, F2, 그리고 F3의 함수를 구합니다. 식 110에서 보이는 3개의 식은 F 매트릭스를 만들기 위한 풀리의 급수를 구성하는 요소 함수입니다. 이들 3개의 식 각각의 측정 데이터 표에서 보이는 X값을 대입하고 정리하면 F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과정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선형함수, 폴리노미얼 함수, 지수함수 등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풀리의 급수의 개수 B1, B3, 그리고 B5를 매트릭스 방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앞서 유도한 노멀 이퀘이션식 112를 만들기 위해서 각 매트릭스의 요소를 먼저 계산합니다. 표의 측정 데이터에서 X값을 식 110에 대입하면 F 매트릭스를 식 114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F 매트릭스를 트랜스포즈 시키면 F 트랜스포즈 매트릭스를 식 115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B 매트릭스는 우리가 구해야 할 풀리의 급수의 개수 B1, B3, B5이고 식 1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Y 매트릭스는 측정 데이터의 fx 값을 이용하여 식 1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112에서 식 115까지를 노멀 이퀘이션식 111에 대입하고 가우스 조던 소거법으로 식을 풀면 풀리의 급수의 개수 B1, B3, 그리고 B5를 식 116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들 개수를 앞서의 식 108에 대입하면 우리의 최종 목표인 풀리의 급수식 117을 얻을 수 있습니다. 풀리의 급수식 117을 구하였으므로 계산이 맞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래픽으로 간단히 검증해 보겠습니다. 먼저 측정 데이터를 황색점으로 직교 좌표계에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에 식 117에서 구한 fx의 선도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기가 쌓이며 앰플리튜드가 1인 스퀘어 파형이 풀리의 함수로 잘 근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식 117의 파형이 1과 마이너스 1의 레벨에서 변화가 심해지는데 풀리의 급수의 항을 7파이 항, 9파이 항 등을 추가하여 늘리면 변화의 폭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퀴즈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좌측의 파형에 맞는 풀리의 급수는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5번입니다. 그림에서 평균값은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1번에서 4번까지는 답이 아닙니다. 다음에 그림의 사각파형은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인 사각파형을 Y축을 따라 3만큼 양의 방향으로 쉬프트 시킨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인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답은 5번이 됩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최소 좌승법에 의한 비선형식의 커브 피팅으로 지수 함수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그 함수를 이용하여 개수를 선형화합니다. 다음에 선형 함수와 같은 방법으로 최소 좌승법으로 선형화된 개수를 계산하고 계산된 선형화 개수로부터 원래의 개수를 구합니다. 이어서 풀리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 분포의 평균이 제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또한
데이터 분포가 even 펑션인지 odd 펑션인지를 판단합니다. even 펑션이면 코사인 급수를 odd 펑션이면 사인 급수를 이용하여 풀리의 급수식을 수립합니다. even 펑션도 아니고 odd 펑션도 아니면 코사인과 사인 급수를 모두 이용하여 풀리의 급수식을 수립합니다. 혹은 다른 방법으로 수평축을 따라 원점을 이동시켜 even 펑션이나 odd 펑션을 만들고 최소 좌승법을 적용한 다음 원점을 복원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최소 좌승법으로 선형화된 계수를 계산하고 검증합니다. 지난 비디오를 시청하시면 다양한 분야의 자동차 지식을 알아보실 수가 있고 앞으로 출시될 비디오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비디오 0064에서는 차량 균형의 중요성과 차량의 구조를 이해하고 차량을 느끼는 방법, 그리고 고성능 운전 요소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비디오 H0065에서는 최소 좌승법에 의한 커브 피팅 첫 번째 파트로서 선형 함수와 폴리노미얼 함수가 시스템 함수일 때 이들 함수의 개수를 최소 좌승법으로 구하는 과정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는 커브 피팅 최소 좌승법 3편으로 선형화가 불가능한 비선형 함수의 최소 좌승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웨이팅 함수 사용 방법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엄지척을 눌러주시고 무료 구독을 하시면 새롭게 출시되는 비디오를 가장 빨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